여러분이 신탁구매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는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금융기관에서 신탁구매를 많이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나오는 대출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신탁구매 물건을 받아 투자하실 때는요,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 되는 조건이 붙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구매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관리번호가 2022-1000-048-0442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를 한번 봐보면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숙박시설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물건 용도를 보니까 상가 업무용 건물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 용도는 숙박시설이 공매가 나왔는데요. 재산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기타 일반 재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집행하는 기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교보다산 신탁회사. 또 신탁회사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물건, 즉 신탁공매 물건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이다. 이 신탁공매 물건 정말 틈새 시장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은데, 최초의 간접평가 금액은 약 한 10억 정도에 나왔었던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어떠한 물건이 신탁공매로 나왔던 물건인가, 먼저 위치부터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같이 봐보면은 위치가 굉장히 좋죠? 바로 전철 1호선 의정부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공매로 나와 있는 사건이었고요. 해당 물건의 전자지적도를 한번 바꿔서 한번 봐봤더니 그 의정부역 역세권 상업지역 내에 들어가는 건물이 공매로 나오다 보니까 참 투자 가치가 좋았던 물건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 의정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모드급 이슈가 있는 역이 의정부역이죠.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다가 광역 환승 철도망을 깔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TX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GTX가 들어가는 지역들은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서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철도 노선이니까. 근데 그게 개발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남이나 이제 일자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도권에 GTX 노선이 들어오는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많이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의정부역 같은 경우는 바로 GTX 신호선이 의정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의정부역 주변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그 노선도를 같이 한번 봐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도권 강행 집행 철도 노선, 신호선 같은 경우는 덕정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의정부, 창동, 가운데역을 지나서 여기 이제 포인트죠? 청량리역, 그 다음에 왕십리역, 삼성역, 양재역을 거쳐갖고 인덕원으로 내려와서 수원까지 내려오는 노선이 바로 GTX 신호선입니다.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광역 환승의 거점이 되는 역이 청량리역이기 때문에 그 청량리역하고 접근성도 좋아지게 되고, 앞으로 이제 수많은 일자리가 개발될 삼성역하고도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GTX 신호선이 의정부역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고 일자리와 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의정부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부동산들은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 의정부역에서 GTX를 타고 강남까지 가게 되면은 아마 15분 이내면은 삼성역까지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이 의정부 주변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의정부 역세권에 나와 있었던 부동산이 신탁 공매로 나왔던 사건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분명히 봤을 때 숙박시설이 공매가 나왔었잖아요. 어떠한 숙박시설이 공매가 나왔던 물건인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이러한 숙박시설이 공매로 나왔던 물건입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숙박시설처럼 보이진 않고, 보니까 원룸 건물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옆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무보증 임대 이렇게 써 있어요. 무보증 임대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만 받고 있는 원룸 건물이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있는 원룸 건물이라고 하면은 약간 고시원처럼 운영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뭐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물건처럼 보이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는 굉장히 좋고, 일단 건물 인근 한번 봐보면은 이게 사업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높은 층수의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 지역에 나와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땅이 좀 작아서 개별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땅이 조금 작은 감이 있긴 하지만 땅 용도 지역이 사업지역으로 들어가고 의정부 역세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았던 물건이 공매로 나왔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좀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고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개발을 통해 갖고 이익을 볼 수가 있는 물건이 공매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물건이 공매로 나오지 않았는가. 근데 이 물건이 이제 신탁 공매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신탁 구매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는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금융기관에서 신탁 구매를 많이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나오는 대출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신탁 구매 물건을 갖다 투자하실 때는요,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 되는 조건이 붙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해당 물건도 한번 봐보니까 본 구매 대상 부동산은 공보상 숙박시설. 이 신탁 구매 물건은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가세 10%가 붙거든요. 또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군민주택 규모를 추구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부가세 10%를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물건 이제 낙찰받으면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가 있고 나중에 부가세 10%도 추가로 지불하셔야지 물건을 갖다 낙찰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경매나 일반적으로 구매에서 나오는 대출 금액이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 낙찰을 받았다가는 잔금을 못 맞추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신탁 구매 물건을 낙찰받을 때는 생각보다 대출이 적게 나올 수가 있고 부가가치세 10%를 갖다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고 이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추가적인 포인트는 신탁 등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탁 등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다 보니까 저기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관계는 낙찰자가 승계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다행인 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 건물이 원룸처럼 이용하고 있었긴 했지만 무보증으로 임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임차인 3명 같은 경우는 신탁 등기 이전에 들어온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승계를 받아야 되는 임차인이 맞지만 보증금이 없이 이제 월세만 내고 있는 임차인들이라는 거죠. 이 임차인들을 승계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별도로 내줘야 되는 보증금이 없었던 사건이라는 게 한 가지 장점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위치 좋고 미래 가치가 좋은 물건이 신탁 구매로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 하나 더 봐보면 이번에 굉장히 재밌었던 사례인데요. 건매관리번호가 2022-0400-014124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를 한번 봐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레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일단 소재지 자체가 영등포구 물레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죠. 특히나 여러분들 앞으로 서울에다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요, 서울 내에 있는 중공업 지역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고密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면은 성동구의 성수동, 여기 영등포의 물레동, 이런 동네들이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물레동에 공매 물건이나 경매 물건 같은 게 나온다. 좋은 물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물레동에 보니까 공공용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건물은 영등포 SK 리더스뷰라고 하는 건물의 40층 꼭대기층에 공매 물건이 나왔던 사건인데요. 물건 용도를 한번 봐봤더니 상가 업무용 건물. 재산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기타 일반 재산이 구매가 나왔고 집행기간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신탁 구매 물건이 구매가 나왔던 사건이죠. 토지가 20평, 건물이 약 83평, 면적이 꽤나 큰 물건이 구매가 나왔던 사건인데요. 해당 물건은 일단 위치부터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같이 보니까 위치가 참 좋죠. 영등포역하고 물레역 사이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등포역도 이용 가능하고 물레역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물건인데 해당 건물 바로 인접해서는 타임스퀘어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상 위치는 참 좋았던 물건이 구매가 나왔던 사건인데요. 해당 물건은 어떠한 물건이 구매가 나왔던 사건인가? 사진 한번 봐보면은 일단 이 물건이 40층 꼭대기에 나왔던 물건이잖아요.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였었냐면은 뷰가 기가 막힌 물건이 구매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전망이 끝내주죠. 서울시가 거의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좋고 또 다른 측면에서 찍은 사진 한번 봐봤더니 약간 멀리서 보이긴 하지만 약간 한강도 좀 보이고 그렇죠? 시티뷰가 참 시원하게 나오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참 높은 물건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게 뭐 하던 부동산처럼 보이시나요? 천장에 보니까 벽걸이 선풍기도 좀 달려있고 그렇죠? 뷰는 되게 좋아요. 멀리 좀 한강 잘 보이죠? 구조도를 한번 봐보니까 좀 이상해. 체력 단련실이 있고 취사장이 있고 옆에 보니까 상황실이 있는데 대미를 장식하는 건 바로 뭐냐면 네모반이 있어요.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아마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군부대가 들어와서 쓰고 있었던 부동산이 공매가 나왔던 아주 특이했던 물건이다. 우리가 이제 서울시의 높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그 옥상에 방공포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방공포를 관리하던 부대가 사용하던 그런 부동산인데 지금 이 부대가 나가고 없어요. 그런 부동산이 신탁 공매로 나왔던 아주 재밌었던 물건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실제 현장까지 가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신탁 공매 물건이긴 하지만 내부도 확인하고 낙찰받을 수가 있었던 부동산이라 내부를 한번 볼 수가 있었던 물건인데 이 물건이 이제 40층 꼭대기에 있는 물건이었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내부를 한번 봤는데 예전에 이제 방공포 대대로 쓰던 물건인데 이 방공포 대대가 나간 지가 2년 가까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그 부동산에 들어가 봤더니 그 특유의 남자애들이 모여 있을 때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 군부대 가면 그 특유의 향기가 있거든요. 남자들만 모여 사는 공간의 그 냄새? 그 냄새 아직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 냄새가. 다시 군대를 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이상한 감정이 들었던 물건이었는데 아무튼 가봤더니 뷰는 진짜 기가 막혀요. 야, 이 뷰를 갖다가 활용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거 진짜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평수도 굉장히 크니까. 근데 이 물건의 최악의 단점이 바로 뭐냐면은 40층에 있는 물건인데 이 4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요, 이 40층 단독으로 쓰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다른 층도 막 쓰는 엘리베이터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엘리베이터 같은 거 만들 때 고속으로 만들잖아요. 고속도 아니에요. 이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활용해서는 뷰는 좋지만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포기했던 물건이긴 하지만 참 조만권은 참 좋았던 물건이다. 특히나 이런 부동산은 공공용 시설로 쓰던 부동산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낙찰받아갖고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거 해봐야지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공공용 시설 같은 거 낙찰받으실 때는 어떠한 용도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지까지 반드시 생각해서 낙찰받아야지 용도 변경이 무조건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낙찰받는 거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이제 낙찰받은 분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용도 변경을 했냐면은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정도 뷰를 품고 있는 실평수 80평이 넘는 부동산인데 내 집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테리어만 잘하면 들어가서 살기가 참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엘리베이터 탈 때는 약간 스트레스는 받을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런 재밌는 물건도 구매가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